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강의를 맡고 있는 민진규라고 합니다. 일장 정보와 국가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국가정보학 역사와 핵심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를 진행할 목차는 정보의 유래와 정의,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자료, 첩보, 정보의 구분, 정보의 질적 요건과 효용, 정보의 중요도, 순위 결정, 정보의 분류, 국방 정보의 분류, 동서양의 주요 전략과 핵심 요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정보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의 정의와 유래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인텔리전스, 영어 인텔리전스를 번역한 말이 정보입니다. 프랑스어에서 기원을 했고요. 적정에 대한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적정에 대한 보고, 그래서 정보 이렇게 됐었고요. 우리가 한국이 스스로 이렇게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이런 용어를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사용하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국내에 상륙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군사 용어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에 민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그럽니다. IT 기술이라고 그러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그러는데 일반 정보 전문가는 인포메이션은 첩보, 일반인들은 날리지,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정리된 것을 날리지라고,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정보 전문가들은 인포메이션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인텔리전스, 정보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일정하게 모여서 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게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은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정보 전문가들은 information, intelligence, wisdom 이런 개념들을 정립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용어로서 팩트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팩트가 틀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얘기하는데, 팩트는 진실되거나 사실로 간주되는 첩보를 팩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팩트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지 따라서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 M 로엔탈이라는 국가정보학자는 정보와 첩보의 차이는 비밀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비밀성, 우리가 뭔가 숨겨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역을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정보다. 첩보는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관련 부분들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입니다. 정보라는 말을 도대체 다른 미국의 주요한 학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셔먼 켄트입니다.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였는데 1940년대 미국 CIA 를 수립하면서 다양한 어떤 정보기관들의 임무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리크루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좀 책임지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셔먼 켄트는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 organization, activity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셔먼 켄트의 정보의 정의가 그동안에 매년 시험 거의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셔먼 켄트의 정보 정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슐스키입니다. 뭐 국제 정치학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 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을 정지시키고 실제적으로 잠재기로부터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련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이익에 관련된 그런 정의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니퍼 심스라는 분은 정책 결정자나 정책 시행자를 위해 수집되고 조직화되고 분석된 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크 M 로엔탈은 정보란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첩보에서 도출되지만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존슨이라는 사람은 정보는 정보의 수집, 처리, 해석, 배포뿐만 아니라 정보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조직과 정보 관리들의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파라구라는 분은 정보란 신뢰도나 의미, 내용,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기준 설정, 기준에 따라 충분히 평가된 지식이다. 리첼슨은 정보나 외국과 지역에 관한 획득 가능한 지식의 수집, 처리, 종합, 분석, 평가, 해석을 얻어진 산출물이다. 이름도 생소하신 많은 그 학자들이 이런 다양한 정의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솔직하게 외울 수는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부 다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셔먼 켄트가 얘기한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셔먼 켄트가 정의한 정보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슐스키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이익 나오면은 아브라함 슐스키구나. 정보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시행자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제니퍼 심스구나.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다. 필요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마크 M 로엔탈이구나.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리첼스는 외국과 지역에 대한 이런 얘기들, 외국 해외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리첼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의를 다 외울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셔먼 켄트와 아브라함 슐스키, 제니퍼 심스, 로엔탈, 리첼슨의 정의를 조금 기억하시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와 첩보와 정보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자료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를 자료. 그래서 특정 목적에 의해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로서 학술적 용도나 실무적 용도로 쓰는 것들입니다. 각종 자료나 신호, 수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포메이션은 첩보를 말합니다. 첩보.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이 첩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라든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의해서 수집되고요.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 기업이나 정부의 공개 보고서, 이런 것들을 첩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텔리전스는 정보입니다. 정책적 목적을 갖고 분석 평가된 가공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정보 판단 보고서라든지 각종 정보기관의 보고서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하게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뭡니까? 이게 첩보가 되고, 첩보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걸 일정하게 어떤 분석 과정을 거치면은 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와 첩보와 정보의 구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료는 이렇게는 얘기죠. 뭐 책에는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2020년, 예를 들면은 2020년 11월 1일 오늘 강의하고 있는 11월 1일 아침 평균 기온은 몇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자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면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뭐라고 그러죠? 가장 추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 굉장히 아침에 좀 추운 것 같았는데, 예를 들면은 더운 것 같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온도가 높구나, 아니면 낮구나, 이런 것들이 첩보고요. 그러면 그 예년에 비해서 높고 낮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뭡니까? 날씨가 추우면 우리가 난방을 해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은 냉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전기는 뭡니까? 우리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달러를 줘야 되는 거죠. 달러를. 그러면은 그게 또 환율에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 따뜻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수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또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중동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석유 가격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거라든지 아니면 내릴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가가 잘 정책적으로 잘 결정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을 가격으로 전기를 구입해서 따뜻하게 아니면은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좋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만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